안녕하세요. 오태 오늘의 테슬라. 근데 그냥 간단한 정보입니다. 풀 셀프 드라이빙, 완전 자율주행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이 있을 텐데 AI, 딥러닝, 자율주행에 대해서 검색을 많이 해보면서 그냥 제 지식에서 느끼는 걸 한번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이 부분에 이해를 한다라고 해서 테슬라가 정답이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우리 자동차 말고 AI, 그러니까 뭐 딥러닝의 어떤 과정들, 그러니까 딥러닝 관련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도 그렇고 많은 곳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 값들 딱 주고 거기에서 어떤 목적을 딱 줬을 때 그 목적을 수행하는 게 처음에는 네, 굉장히 어설프죠. 근데 이게 어느 재반복해서 쭉 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것대로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처럼 하는 AI라고 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그 AI가 시도하는 그게 처음과 나중,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 왜 다를까? 다른 이유가 뭐고,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뭐고, 그러면 그게 자동차에 적용이 됐을 때 어떻게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자, 요걸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 나면 왜 테슬라의 광빠가 될 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테슬라처럼 해야지만 가장 안전하게 자율주행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주차를 합니다. 이렇게 주차선이 쭉 있고 자동차가 여러 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슬롯이 하나 비어 있겠죠? 비어 있는 거기에다가 주차를 하는 그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딱 돌려요. 그리고 그건 딥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움직일 수 있는 자동차가 출발점에 있고, 자, 주차를 해 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도에서 그 자동차는 어떻게 할까요? 주차를 해. 저 빈 슬롯에 주차를 해 라고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생각 한번 해보시죠. 자, 본인들이 머리로 생각을 해보셔야지 이 가치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주차를 해 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어떻게 할까요? 움직이지 않죠. 자, 이건 주차가 뭔지를 몰라요. 자, 우리가 실제 이렇게 돌아가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차를 해라고 하지만 그 자동차가 이 명령을 이해도 못해요. 주차가 뭔지 몰라. 그 다음에 주차를 하기 위한 과정도 몰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딥러닝으로 한다면 기본적인 것들을 제한해야죠. 자, 저게 주차 공간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 주차라는 건 자동차가 조기에 정확하게 서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자, 주차를 해라고 명령을 내릴 때 여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을 하나씩 들어갑시다. 자, 저게 주차 공간이라는 것이고 너는 주차를 해라는 것을 명령을 받으면 저 자리에 서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자동차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죠. 내가 저기에 가는데 날아서 가야 되는지 굴러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는지 이 자동차는 몰라요. 그러면 이 다음부터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네가 움직여서 저 주차 공간으로 들어가야 돼 라는 거예요. 자, 요런 것까지 어느 정도 그림을 점점 정해주고, 그리고 기존에 움직이는 패턴들을 인식시켜 주면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해서 딥러닝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 AI 기계에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혹은 모방할 수 있는 사례 같은 것들을 넣어주고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다듬어 가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알겠죠? 네가 움직여서 저기에다가 넣어라고 했을 때 이 자동차는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막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은 그 주차선에 있는데 그 자동차가 거기에 가서 주차하는데 보통 몇 번 만에 가능할까요? 한 50번, 100번? 그 시뮬레이션 돌리는 걸 보니까 보통 한 5만 번 정도가 넘어가면
어느 정도 적정한 정도가 되고 한 10만 번을 넘어가야지 우리가 어느 정도 존중할 수 있을 정도의 주차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봐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 자 이제 이 차가 움직여서 저 주차 라인 안으로 들어가 라는 것을 어느 정도 더 구체적으로 해주니까 일어나는 문제가 옆에 세워져 있는 자동차를 다 때려박고 밀고 주차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어떤 문제가 있죠? 단순히 주차가 저 자동차 저 자리에 네가 서 그게 아니라 이때부터 굉장히 복잡해지는 건 다른 사물이나 다른 자동차를 부딪히지 않아야 된다라는 조건을 또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면 그때부터 이제 다른 자동차나 사물을 피해서 주차하는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인간의 운전 패턴과 꽤나 비슷합니다.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자, 주위에 벽이 있고 담이 있고 아니면 뭐 보도블럭이 있고 그 주차 공간 이외의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주차장으로 들어가면 주차장에서 다른 차를 부딪히지 않고 주차를 하는 게 당연한데, 자, 다른 차에 부딪히지 말고 주차를 해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그냥 보도블록 넘어서 반대편에서 와서 그냥 때려박고 주차를 해버려요. 다른 차에는 안 박았는데 그냥 그 자동차에서는 자동차만 안 박으면 돼? 오케이. 그리고 담 넘어서 옆으로 막 가서 이렇게 해서 뒤로 확 와서 후진으로 그냥 나무 다 지나고 뭐 담벼락 이런 거 지나고 그냥 주차를 해버려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제안을 해야 되죠. 자, 네가 주차를 한다는 건 이 공간 안에서 다른 사물을 피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부딪히지 않고 저 공간 안으로 멈추는 것이다 라고 더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막 차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주차 공간은 후진 주차를 하죠. 그래야지 깔끔하게 정렬이 되는데 주차 공간만 그려놓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대각선으로 앞으로 그냥 직진해서 꼽는 게 더 쉽잖아요, 단순히. 근데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죠? 다른 차는 안 부딪혔어. 근데 다른 차 운전자가 내릴 수 없을 수준으로 다른 차에 붙여서 그냥 세워버려요. 그러니까 그 주차 공간에 다른 차에 피해를 주지 않고 일렬로 세우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그냥 꼽아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당연하겠죠. 다른 차에 피해를 주지 말고 그 주차 공간에 주차를 해라고 명령을 내렸으니까 그 주차 공간에 그냥 세우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AI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자, 그거 아니야. 다른 운전자도 내리고 탈 수 있어야 되니까 각도를 어느 정도 맞춰서 세워 라고 또 디테일하게 잡아줘야 되겠죠. 그럼 그때부터 딱 또 그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세우고 난 다음에 뒤로 뺐다 넣었다 혹은 후진 주차를 하면서 그 더 좁혀진 범위 안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 드린 큰 단락들은 실제 이 AI 자동차가 자동으로 주차를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아주 두리뭉실하게 대충 얘기를 했다라고 들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복잡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주차 공간 안에서 미친 듯이 가속을 해요. 왜? 가속을 하지 말라라는 제안을 하지 않았으니까. 미친 듯이 가속을 하더니 풀브레이킹을 하고 주차 공간 앞으로 막 이럽니다. 근데 주차장에서 그러면 되나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은 속도를 일정 이하로 줄여. 이게 굉장히 좀 어이없겠지만 잘 봐요. 한정된 공간에서 단순한 주차라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제한들. 자, 이걸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AI에게 인식을 시켜야지만 자율주행이 가능해요. 이게 제한된 그 주차장 공간이 아닐 이제 그냥 일반 도로로 확장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 자동차가 다른 차량을 박지 않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문제가 있겠죠. 뭐 보행자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마, 부딪히지 마 라고 하면 훨씬 더 복잡한 문제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공간은 주차하지 마, 어떤 공간에만 주차가 가능해. 그 다음에 뭐 일정 이상을 붙이거나 붙이지 말거나,
근데 이건 보시면 굉장히 제한된 공간 안에서 굉장히 단순한 작업이잖아요. 자, 이 정도를 하는데도 보통 그 시뮬레이션 돌리는 걸 보니까 5만 번 정도가 넘으면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 10만 번 넘어야지 인정할 수 있는 주차. 네. 그렇게 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그러면 뭘까요? 우리가 외모에 대해서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무식한 이유가 이거예요. 외모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어떤 위급 상황에 대응하는 것 뿐이에요. 그건 자율주행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율주행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철도,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일 뿐이에요. 철도,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에게 필요한 건 뭐죠? 가다 서다만 하면 돼요. 설 곳에 서고 가는 곳에 가면 돼요. 이건 지금 서울에 이미 지하철이 다 가능해요. 9호선 같은 경우에는 그 기관사가 없이 자율로 운행이 가능해요. 무인으로. 다만 그렇게 하지 않죠. 노조 때문에. 자, 웨이모를 우리가 아직도 자율주행의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건 한정된 공간 안에서 제한된 기능, 아주 많은 것들이 제한시켜 놓고 그걸 그냥 수행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레일 위에서 달리는 그 기차일 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자율주행은 뭐예요? 실제 거리에서 그냥 자유롭게 이게 막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내가 출발지 목적지 딱 찍어 놓으면 거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는 중에 변수들, 수많은 변수들, 그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변수들. 그 변수들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답이 없겠죠. 아까 그 얘기 드린 것처럼 주차장에서 단순히 주차하는 그것만 가상으로 돌리는데 5만 번 정도였는데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시나요? 보통 한 10,000번 정도까지 하는 테스트를 돌리는 걸 보니까 아마 한 그때 만약에 자동차가 있었건 그러니까 그 주차장에 사람이 있었으면 한 10만 명, 10,000명, 10만 명, 뭐 얼마가 죽었을지 몰라요. 그 다음에 자동차가 실제 그게 그 가상이 아니고 실제에서 그렇게 돌아갔다면 아마 자동차 때려 부순 게 한 수천 대가 넘을 거예요. 네. 저 차를 박지 마라고 하더라도 봐요. 왜 차를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가능하려고 하면 굉장히 제한된 형태로 해야 돼. 자, 저걸 박지 말고 다른 차를 박지 말고 빈 공간에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는 빠르게 움직이지도 마. 일정 속도 이하로 움직여.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제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주차장에서 막 쥐가 막 테스트를 하면서 빠르게 움직이다가 차가 만약에 브레이크를 직접 잡더라도 그냥 그 밀리는 뭐 범위들이 있을 거잖아요. 실제 제어가 되는 건 또 다른 영역. 그러니까 가속과 브레이크와 제어가 되는 건 다른 거예요. 브레이크를 잡는다고 우리가 반드시 이 차가 몇 미터 이내에서 선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라는 AI도 만약에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그 이후 자 이게 실제 제동되는 그 거리 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건 제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주차장에서는 5km 미만으로 움직여. 뭐 이런 식으로 또 제한을 해야 돼요. 자,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우린 이게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데도 5만 번에서 10만 번 이상의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요. 근데 그게 굉장히 한정된 공간에서 굉장히 제한된 단순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길거리로 실제 돌아다니는 자동차가 이런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 자율로 달리는 자동차가 AI가 학습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자율로 달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봐도 한 수백만 대의 자동차가 부서지고 네. 어떤 물적인 피해가 한 수십조는 될 것이고 길거리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한 수만 명, 수십만 명은 죽어야 될 것이고 다른 자동차의 운전자들이 수십만 명은 죽어야 될 거예요. 왜? 그런 상황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 AI를 학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학습시킬 수가 없죠, 당연히. 그건 전혀 학습된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걸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자, 저기에서 요 정도의 대각선 각도로 요 정도로 사람이라는 물체, 여기 팔 다리가 달렸고 요렇게 움직이는 건데, 요렇게 걸어올 때 요런 정도로 팔이 요렇게 움직이면 여기에서 요런 각도로 요 정도까지 접근하는 속도가 요 정도일 때는 내 차는 요걸 요렇게 피해서 가. 자, 이런, 네, 무슨 개소리인지 아시겠죠? 거의 한 수백조, 수천조 경우의 수를 다 미리 우리 인간이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으로 학습시켜줘야 돼요. 가능할까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단순히 자동차가 어떻게, 주변의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이는 걸 예상을 하고, 혹은 실제 어떻게 움직일 때 나는 여기에서 안전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움직여라 라는, 혹은 내가, 그러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경우의 수를 다 AI에게 학습시키고, 가상으로 학습시키고 난 다음에 그걸 고화질 실제 지도를 바탕으로 거기에서 가상으로 학습시키고, 그런 것들을 다 컴퓨터에, 그 자동차에 AI에 집어넣은 다음에 자율주행 관련 뭐 칩이나 그게 되겠죠. 거기에 집어넣고 그걸 바탕으로 거리로 자동차가 나올 수 있어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해요. 왜 왜 웨이모가 조금 더 적극적인, 네, 자율주행 실험을 하면서 엄청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겠죠? 왜 한정된 공간에서밖에 테스트를 할 수밖에 없는지 아시겠죠? 단순히 교차로나 어디에서 시험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테슬라 차량을 구입을 하면 노화 기능을 통해서 이미 고속도로에서 자동으로 이 자동차가 도로의 상황 뭐 알아서 어느 정도 판단하고 다른 차를 추월해서도 가고, 이런 행위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결국은 내연기관 자동차가 됐던, 웨이모가 됐던, 앱티브가 됐던, 모빌아이가 됐던, 어디가 됐던, 자율주행은 결국 길거리로 나와서 시행착오를 경험해야 돼요. 시행착오. 이 시행착오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의 CEO가 가장 문제를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테슬라가 저렇게 많은 데이터를 쌓고 있는데 과연 어떤 우리 일반 자동차의 소비자들이 저걸 허락할 것이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사실 그가 진짜 진심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결국은 현실적으로 이제 연구소에 딱 가서, 야, AI 우리 건 어느 정도 발달하고 있어? 테슬라 지금 저 정도인데? 라고 했을 때 결국 가상의 상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이걸 실제 운전하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뭔가가 계속 딥러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그러면 누가 할 것이냐? 누가? 그러면 우리 소비자들의 자동차에게 이 기능 다 달고 이 데이터를 받아서 이걸 학습시킨다? 그러면 이걸 허락할까? 모르죠. 그건 누구도 모르죠. 근데 그걸 이미 테슬라는, 네, 전 세계에 50만 명 이상의 실제 운전자가 그 데이터를 테슬라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정말 많은, 그러니까 뭐 수십 조의 경우에 달할 정말 많은 현실 세계에서의 그 수많은 상황들, 그 상황에 대해서 테슬라는 우리 인간의 사례를 통해서 학습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도 다양한 모델들이 있잖아요. 운전하는 모델들이 사람에 따라서. 자, 거기에서 결국은 더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와야지, 더 많은 양질의 데이터들이 들어와야지 테슬라는 더 정상적으로, 더 발전적으로 이 AI를 학습시킬 수 있겠죠. 여튼 굉장히 복잡한 그런 것들이 이미 테슬라는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제한된 고속도로 상에서는 구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다른 내연기관 자동차애들은 그 데이터조차도 없어요. 그 데이터조차도 없는 이 상황에서 테슬라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황에 대한 실제 인간의 안전한 대처, 그걸 학습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바로 그 가상으로 AI를 이용해서 주차하는 그 실험을 했을 때 수만 번까지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피해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현실에서 직접 그렇게 했을 때는 그 피해를 누가 감당하죠? 불가능해요. 그럼 그걸 감당하지 않고 그냥 가상으로만 돌리면 게임이 끝나나? 아니죠. 그게 실제 자동차에 딱 적용됐을 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웨이모나 많은 그 AI 자율주행 관련 연구 자동차들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제한된 정도로 돌아가는지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제한 수많은 제한을 해야지만 그 속에서 그나마 안전한 상태에서 연구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지금 테슬라는 뭘 하고 있어요? 고속도로상에서 자, 인터체인지 지나고 난 다음에는 네가 노아 기능을 이용을 해서 원하는 곳까지 자동으로 달려요. 물론 거기에서도 수많은 아쉬운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노아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어요. 주변의 상황, 앞의 상황, 뒤의 상황, 옆 차선의 상황에 따라서 스스로 판단을 하고 적극적으로 차선을 변경하고 가고 있어요. 누구처럼? 바로 우리 인간처럼. 우리 인간처럼. 왜 우리 인간처럼 운전이 가능할까요? 바로 우리 인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딥러닝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바탕으로 그 데이터를 쌓고 학습이 되고 이제 그게 한 단계 보여진 게 바로 노아예요. 우린 이 노아 기능에 대해서 별 볼 일 없네. 야, 제네시스도 차선 변경돼 라는 그 멍청한 인간들이 있어서 그건 전혀 다를 거예요. 아마 노아 기능을 보고 가장 패닉에 빠져버린 건 자동차 연구원들일 거예요. 우리는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테슬라가 이미 다른 차원의 세상에 한쪽 문에 문고리를 잡아 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보고 엄청난 패닉을 느껴버렸을 거예요. 패닉, 좌절감, 와, 더 이상 우리는 안 되겠다. 포기해야 되나? 이직 준비해야 되나? 라는 걸 느껴버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하고 얘기를 해봤자 아직은 어차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반자율주행, 자율주행 그거 비슷하지 않아? 라고 하니까 테슬라의 이 가치에 대해서는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테슬라는 실제 50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이용해서 그 데이터 값들을 바탕으로 굉장히 많은 상황, 그러니까 현실에서 굉장히 많은 상황에 대한 어떤 학습을 시키고 있다. 그 속도가 가면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네. 단순히 주차장 공간에서 주차하는 그 정도만 하더라도 약 10만 번이 넘어야지만 안정적으로 주차가 가능한데 우리 현실에서 자동차가 달리고 서고 사람을 픽업하고 이게 가능하려면 몇 번 정도의 시행착오가 있어야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주차장 안에서 주차 하나 하는데 10만 번 정도의 시행착오, 그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딥러닝을 시키고 AI를 점점 진화, 발전, 제한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이 세상 도로 위로 딱 풀었을 때 경우의 수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연구원들 수준에서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못 하는 거죠. 시작점이 없는 거예요. 테슬라가 무서운 건 이거예요. 이미 테슬라는 그 끝에 와 있는데 이제 다른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자동차를 팔면서 주행 데이터 값, 운전하면서 운전자가 반응하는 값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얻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얻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참고로 이게 BMW인가 아우디가 이걸 모비라였나? 거기랑 계약을 해서 그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이용 그 운전에 대한 데이터 값들을 얻기로 얘기를 했다라는 기사가 작년 말인가 제가 전에 오태 다룰 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별 긴장감이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알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걔들은 시작하려고 하는데 얘들은 이제 끝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없으면 사실상 자율주행은 불가능한 거예요. 자율주행을 할 수가 없죠. 그 수많은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실제 운전자들의 데이터 값이 아니면 연구원들이 하나의 상황을 다 만들어줘야 돼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들도 손을 놓은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건 단 하나 뭐다? 테슬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테슬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면 뭐 테슬라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지만 아마 2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그때 우리가 딱 맞닥뜨리고 있는 세상은 다들 미쳐서 테슬라 주식을 사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네. 여튼 여러분들이 그 테슬라에 뭐 수많은 가치들이 있지만 이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자, 가상으로 이제 딥러닝을 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상으로 딥러닝을 시키고 운전자의 어떤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양질의 데이터를 그러니까 AI를 학습시키는 게 크게 두 개예요. 양질의 데이터 그다음 제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어는 제한이겠죠. 그러니까 양질의 데이터를 넣어주고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한된 것들을 제한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양질의 데이터 제한, 양질의 데이터 제한, 양질의 데이터 제한, 학습, 양질의 데이터 제한, 학습, 양질의 데이터 제한, 학습.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냐면 테슬라가 이제 모빌아이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테슬라 차량에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테슬라 차량은 기존까지 2017년, 16년 정도까지는 모빌아이의 카메라와 모빌아이의 그 기술을 이용해서 오토파일럿을 나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결별을 하고 자체 기술로 진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되겠죠. 그게 사실상 미래 기술이니까. 그러니까 그건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의도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2017년, 2018년 그중이었나? 업데이트 됐을 때 테슬라의 AI, 그러니까 반자율주행 기술이 굉장히 허접해졌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왜 저 시기에 저 기술이 허접했다라고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그 데이터 값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그들 스스로가 운전자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AI를 학습시키는 그 상황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주차장에 주차하는 그 실험의 초기였던 거죠. 근데 그 초기의 데이터 값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그 질적인 것들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자율주행이 기존의 운전자들의 학습을 통해서 그걸 막 어떤 평균값을 낸다든지 뭔가를 해서 하는데 굉장히 뭔가 운전이 이상한 거죠. 아직은 그게 어느 정도 더 축적이 안 됐으니까. 이걸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냐? 예전에 제가 올린 영상에서 그 얘기 드렸죠. 어떤 동일한 도로에서 계속 그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초기에는 이게 업데이트되고 어느 시점에서 초기에는 굉장히 가감속을 빨리 하는 거야. 그 도로에서. 그러니까 근데 이게 최근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굉장히 차분하게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왜 그때는 굉장히 무리하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가속해서 막 달리다가 그 브레이크를 밟고 그렇게 하길래 왜 그럴까라고 근데 그 상황을 보고 제가 왜 그럴까라고 유추를 해보면 그거예요. 그 도로가 보통 이제 우리 운전자들이 일반적인 운전자들도 있지만 막 이렇게 좀 드라이브 하는 코스 있죠. 그런 드라이브 하는 코스예요. 근데 테슬라 차량이 많지 않던 지역이고 당시의 데이터 값들은 모델 S나 X가 기준이었겠죠. 자, 1억이 넘는 차.
즉, 그 지역은 보통 운전자들이 뭐 좋은 차 타고 와서 막 드라이브하고 쏘고 막 그런 지역이었던 것이고, 그런 곳에서 아주 소수의 데이터, 그러니까 테슬라의 소수의 데이터들은 그 좋은 차 1억 이상의 차를 가지고 그냥 쉬면서 스트레스 풀라고, 돈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풀라고 드라이브 하러 오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빠르게 달렸던 거죠. 그리고 그 데이터 값들이 그 지역에서는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어느 정도의 어떤 딥러닝이 있고 난 다음에는 그 스트레스를 풀러오는 사람처럼 달리는 거죠. 그게 막 미친 듯이 막 다운, 저기 앞에 커브가 보이는데 80, 90으로 막 가속을 하고 달리고 있는 거야, 미친놈이. 그래서 너무 위험하고 불안하다라고 했는데, 그게 업데이트가 되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차분하게 40, 50, 그 다음 커브길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속도를 줄이고,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아, 결국은 굉장히 많은 실제 운전자의 데이터 값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양질의 데이터, 걸러내야 될 데이터를 구분하는 그 기술도 존재해야 되고, 이게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근데 이게 초기에는 이 어떤 뭐랄까 평균값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편차가 너무 커져. 근데 이게 조금 평균값들이, 그러니까 평균값을 점점 확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중간으로 가게 되고, 어느 시점이 지나면 이게 49대 51, 그 즈음까지 가게 되는 그 상황에서는 아주 차분해지는 거죠. 결국 자동차들이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실제 운전자들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수많은 데이터는 테슬라는 그 가장 마지막을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대부분의 내연기관 자동차 애들은 그 시작점도 하지 못했다. 왜 제가 자꾸 테슬라 주식에 관심을 가지는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몰빵을 치진 않을 거예요. 몰빵을 치진 않는 건데, 솔직히 이런 식으로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테슬라는 너무나 많은 영역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이건 그냥 단순히 비단 자율주행 그 하나. 근데 이것도 자율주행의 그 테슬라의 어떤 기술이나 그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와의 차이에서는 거의 뭐 제가 아는 지식의 수준은 한 1000분의 1 될까요? 파고 들어가면 훨씬 더 격차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테슬라의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술에서 한 1000분의 1, 10,000분의 1, 그 정도 되는 정보밖에 없는데 이 정도의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극한의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수많은 것들이 있죠. 뭐 배터리나 전기차 기술이나 스페이스X 로켓가 막 날아갔다 다시 돌아와. 그 다음에 자동차 전기차인데 만들었는데 이미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어마어마하게 긴 역사와 전통, 사람들의 신뢰를 갖고 있는 포르쉐보다 웬만한 건 다 따버려. 더 빨라. 이게 도대체 뭐야? 1년 만에 공장을 지어버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자동차를 빠르게 생산하고, 배터리 기술, 가격은 낮은데 훨씬 더 오래 쓸 수 있는, 4배, 5배 오래 쓸 수 있는 배터리를 막 만들어내고, 얘들이 딥스케일인가? 거기서 하는 건 아주 작은 칩을 머리에 이식해서 그게 데이터 통신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AI와 대응할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권력을 잡았을 때, 많은 데이터를 휘잡았을 때, 온라인 망을 휘잡았을 때, 우리 인간은 그걸 대응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인간의 머리에 칩을 심고 우리도 그만큼의 연산값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 AI를 대응해서 제어할 수 있다. 그걸 하고 있는 게 딥스케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일론 머스크 주변에 그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하나하나가 그냥 진짜 그냥 영화로 찍어도 한 영화 한 100편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문제가 뭐냐면, 테슬라라는 기업, 일론 머스크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고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진짜 웬만한 종교에 빠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마치 뭐 어떤 특정 종교에 빠져서 막 가족 다 내팽개치고 하는, 딱 그렇게 돼요. 이걸 막 느끼면서 어떻게 되냐면, 제가 계속 테슬라 주식에 계속 몰빵을 쳤던 이유가 이거예요. 씨발, 이건 2년 3년 뒤면 터지는데,
아니 그러면 내가 이걸 조금이라도 뭔가 발을 담그는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주식에 몰빵 치는 거죠. 그렇게 몰빵 치는데 문제는 이 주식은 이 우리가 이거 아는 것과는 좀 다르게 움직이니까 여기서 이제 답답함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주름 펴먹까? 이러다가 헛 생각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몇 번 경험을 하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좀 더 마음을 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걸 지금 저는 고민하고 있는 단계예요. 뭐 호텔을 하면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솔직히 주식 테슬라 주식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테슬라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해버리면 빠져들거든요. 아예 모르는 게 나아. 모르고 있다가 그런 테슬라가 세상을 지배하면 그때는 와 씨발 대단했네. 그때 씨발 소파 저 병신 같은 게 막 테슬라 대단하다고 얘기했는데 그 새끼 잘 맞추긴 잘 맞추네. 예, 그렇게 보면 돼요. 차라리 그게 나아. 왜? 미리 알아버리면 여러분들 돈을 테슬라 주식에 살 거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그 시기가 당장 가깝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이 시간에 긴 시간 동안에 진짜 인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답답한 거죠. 여튼 테슬라 주식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테슬라에 대해서 공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 테슬라 차량도 사지 말라라고 그런 분들에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테슬라 차를 왜 돈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자동차를 사고 난 다음에 테슬라 주식을 사는지 아시겠죠? 미국에서 왜 가장 돈 많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테슬라 구입을 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테슬라 차량을 구입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그 차를 사고 난 다음에 또 테슬라 주식을 사요. 왜 그럴까? 근데 따져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